말이고 저 역시도 결별. KBS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지난 7월 당대표 선출 직후에 우리 당에는 앞으로 친한이든지 친 누구든 하는 정치 개파는 없을 것이라며 개파 활동에 거리를 뒀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불과 3개월 만에 자신의 편을 모으는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지난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와의 사이에 균열, 불협화음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오늘은 깊어지는 윤한 갈등, 결별 수순으로 가느냐를 두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요? 방금 이도영 앵커가 질문하신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깊어지는 윤한 갈등, 결별 수순으로 가나? 예. 간다. 이렇게 혀를 때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얘기를 말말로 전했습니다. 장동혁은 대표적인 친한계죠. 얼마 전에 다 한 수명이 모여서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식사 자리를 개파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헛소리라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헛소리라서 적어왔습니다. 헛소리라서? 네. 가면서 무슨 안 간다고 그러고 있어 이 얘기죠? 그렇죠. 네. 또 해석해 달라니 말라니. 지가 해석해 달라고 해석해 줍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니 한동훈이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잘못하면 그냥 결별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수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가 지가 뭔데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기 달라. 지금 무슨 논리 공부합니까 해석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보면은 정치에 내공이 떨어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동훈 주변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식사 자리를 개파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해석해라. 밥 먹으면서 현안합니까? 국정감사도 밥 먹으면서 하지 그러면? 그냥 모처럼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차라리. 아니면 별 할 말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가 그죠? 차라리. 인터뷰 안 하던가 그죠? 그렇죠. 뭘 해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은경 교수님 어떤 말 뽑으셨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의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왔는데요. 네.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민심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윤 대통령과 다르게 나는 민심의 편에 서겠다. 결별하겠다. 라는 말이고 저 역시도 결별 수순으로 가는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윤한 갈등 결별 간다네요. 오늘 저기 애청자분들한테 고백하는 얘기를 전혀 조율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은경 교수님이 결별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원래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전에 그런 기억나시죠? 약간 쇼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 측의 시각. 약간 부수한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음모 이렇게 볼 줄 알고 두 사람은 지금 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일치돼서 오늘만큼은 좀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결별에는 일치가 됐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결별을 간다라고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계기가 됐던 게 친한동계 의원 한동훈 대표가 한 20명가량 만찬 회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 간다라는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사실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한 방송 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뭉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4명 정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정부다. 공동운명체다.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고 당 내에서 특히 친한계 운운하면서 방송에 나가지고 엄한 소리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계속 이것은 대통령실과 갈등만 촉발시킨다. 조용히 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정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집권당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완전 꽝이었어요. 내가 길 갈 것이다. 대통령하고 끝났어. 나 윤 대통령 가면 나도 망해. 난 안 갈 거야. 이 얘기할 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그 서로가 등을 돌리는구나, 갈 길 가는구나 딱 판단한 거죠. 아니,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면요, 설령 속마음은 설령 딴 길을 가더라도 당 대표니까 그렇게 엇불리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부담이 됐든지 장동영이가 이발했잖아요. 식사 자리를 개파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식사하면서 현안 얘기하고. 차라리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을 법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너무 수순하전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나서 어이가 없어져요. 아니 그런 말 했으면은 그런 말 했겠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기 장동현 사무총장이나 뭐나. 아, 네. 말씀 안 하시겠답니다. 현안 얘기한 건 맞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고 그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명 이상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입니까? 당대표 이전 빼고 이후만 생각해도 계속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든 건 대통령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이 10월 6일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10월 2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원내대표단만 불러서 화기애애하게 우리는 하나다 또 외치면서 술까지 한잔하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 원 외에 있으니 안 불렀다? 누가 네. 그렇게 그걸 고지고대로 이해하겠습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월 30일 날도 한동훈 대표랑 같이 참석하는 자리를 좀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네. 대통령이 요구해서 또 한동훈 대표는 참석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지금까지의 갈등을 보면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왜 당대표가 되는 걸 그렇게도 싫어해서 방해를 했으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김대남 사건도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었던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네. 그 원인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과도 필요 없어요. 이 조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임의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논의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더 센 발언이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저는 이제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당대표 당선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심의 편에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10월 6일 저는 모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현안 얘기한 거 장동혁 의원 말대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요. 네. 가긴 가지만은 지금 현안이 김건희 여사만큼 또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날 10월 6일 날 회동이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을 지켜볼 때 결별 선언으로 첫 번째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대도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어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예. 회복하고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반응을 했어요. 독대를 다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믿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이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정말 민심의 편을 서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겠구나. 그리고 당장 지금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보궐선거에서 지금 두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책임 다 이제는 당대표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제까지 대통령과 한 배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평론가님 지금 이게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네.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총선 진두지 할 때부터 뭐 당 대표 선출 때까지 쭉 이 갈등이 왔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입니까? 윤 대통령이 미우면은 예. 윤 대통령이 뭘 잘해도 좀 미운 거예요. 사실 또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예. 그거는 그거고.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는 한동훈 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쭉 볼 때 좀 냉정하게 네. 집권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싫으니까 윤 대통령이 못하니까 네가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권이 못하니까 야당이 잘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야당도 못하면 못하는 거죠 지금은. 네. 여당이 못하니까 야당은 잘한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못하니까 한동훈 잘한다가 아니라 한동훈이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가장 단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넣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명 상급을 제3자 특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대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예.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윤 대통령
걸 때리니까 민주당이 돼서 좋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 대통령 이날에 끌어내리자. 한동훈 네 앞장서. 네. 그거는 야당 생각이고 집권당 대표가 하는 행보가 최근에 어려운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2025년에 내년에 지금 수시가 다 끝났는데 의대 정원까지도 또 조정하자고요. 이게 집권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요걸 욕을 하다가 욕 먹어요. 집권당 대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개파끼리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윤 대통령한테 우리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그거를 식사자리를 개파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를 이따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예. 뭉쳐있다 보니까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예. 이번 정기 국회 끝나는 다음에는 네. 아마 거의 물러가야 할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 자리에 물론 나는 친한계 의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뭐 커밍아웃하는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네.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등 조금 이렇게 소신 있는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인 의원들이 또 다수 참석했다고 해요. 저는 이 자리야말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에서 모인 자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식당에서 진행이 됐고 등의 진지한 대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했다고 해요. 예. 전에 대통령과의 만남과는 다르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한 자리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거부한 재요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20명만 모여서 하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일부들하고만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구나. 네. 예. 다만다서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없죠. 네, 소수정예로 만나서 아니, 진지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들에게 소수로 만나야지 수명씩 만나면 독대도 아니고 이게 개파 얘기가 잘 모임이 될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아니구나. 최소한 친윤 그냥 덮어놓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빠졌겠지만 네. 적어도 당을 고민하는 사람들 당의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모였다. 그런 사람도 20명밖에 안 됩니까? 4부에서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예.